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한화의 HS 엔진 인수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약간 다른 의견들이 있으시면 아마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도 이제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HS 엔진의 인수를 두고 상당히 많은 의견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뭐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2월 16일 어제 날짜로 한화에서 HS 엔진을 이제 경영권 인수를 추진한다고 했을 때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추가 매수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2월 16일에 추가 매수까지 진행했죠. 사실 이때 눌림목에서 잘 잡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제 급반등이 나왔고 상당히 잘 잡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었는데, 네, 오늘 새벽에 공시가 하나 떴습니다. HS 엔진에서 공시가 하나 떴는데, 네, 유상증자가 떴죠. 그것도 7,520원에 유상증자가 떴습니다. 따시! 그래서 오늘 추가적으로 급락을 하고 있고, 사실 저도 이제 HS 엔진에 대해서는 한 20% 정도 수익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근데 추가 매수를 원래 매수 기준과 똑같이 하면서 상당히 좀 고점에서 잡게 되었고, 그 결과 현재는 3%대 손실을 내고 있습니다. 짜시! 그래서 그럼 이에 대해서 이제 제가 어떤 그런 분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혹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오늘 이런 식으로 주가가 많이 하락한 이유, 특히나 원상이 높아진 이유는 이 공시 때문인 거예요. 유상증자를 결정했는데, 물론 3자 배정 유상증자예요. 3자 배정 유상증자는 유통량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량을 하나 측에서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HS 엔진 측에서 이제 전해지는 그런 현금은 뭐 설비 투자라던가 혹은 재무적인 그런 구조적으로 부채를 상환한다거나 이런 쪽이 아마 쓰일 거예요. 따라서 현금 자체는 HSD 엔진의 그런 곳간에 쌓인다는 점에서, 그리고 유통 물량으로 이제 주식이 풀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 그다지 악재로 볼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식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5년 전, 4년 전에 2차 전지 기업들이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유상증자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뭐 한 번만 한 것도 아니고 2번, 3번, 그것도 한 개 기업이 아니라 뭐 10개 기업, 뭐 거의 대부분의 2차 전지 기업들이 유상증자를 많이 했었는데, 그 당시 유상증자를 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바로 캐펙스 증가, 설비 투자였습니다. 마찬가지로 HS 엔진 같은 경우도 사실 전 세계에선 2개 정도밖에 없는 그런 독과점적인 그런 저속의 힘센 엔진을 이제 개발하고 있는 그런 엔진사이고, 사실 메탄올 추진성 같은 경우도 현대중공업의 엔진 사업부, 그리고 HS 엔진 이 정도만 이제 메탄올 추진성 같은 경우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완전한 독과점 산업으로 캐펙스 증설이라던가 설비 투자가 상당히 필요한 시기가 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따라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유상증자를 한다고 해도 꽤나 긍정적으로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 이슈가 좀 컸던 것 같습니다. 바로 보통 주식인데 7,520원, 약간 10% 정도를 할인해서 유상증자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에 따라서 발행량이 증가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발행량이 증가하면 시가총액도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에서는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그 현금이 고스란히 HS 엔진의 곳간에 쌓이게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사실 설비 투자라던가 혹은 이제 부채를 상환함으로써 이제 금리 인상에 따른 그 리스크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 뭐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더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돈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어디에 쓸 것인지를 공시를 할 텐데, 그것에 따라서 아마 제 방향성도 상당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분위기상 봤을 때는 설비 투자 아니면 이제 부채 탕감, 이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7,520원 이 숫자로 인해서 오늘 실명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저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주가가 크게 빠질 수 있다는 것쯤은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비슷한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완전한 비슷한 예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자, 대우조선해양도 하나 측에서 인수가 되면서 2조 원 정도의 그런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유상증자를 한 것이고, 그에 따라서 하나 측에서 약간 50% 정도의 지분을 인수하게 된 것인데,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던가 하나의 각가지 계열사들이 이제 인수를 진행을 한 거죠. 사실 2조 원 정도가 진행한다는 것은 경영권은 50%, 정확히 49.3%를 이제 하나 측에서 자, 글로 적으면서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유사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대우조선해양도 자, 작년 9월에 2조 원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상대는 3자 배정이고요. 저희는 하나 측에서
인수를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영권이 이제 50% 가량, 약 50%, 정확히 49.3%의 지분을 이제 가져온 것인데, 그 당시에 이제 조건을 보면 사실 약 10% 정도 할인된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HS 엔진도 정확하게 10% 할인된 가격에서 유상증자가 진행되었죠. 이런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올려놨다가 이거 다 내부적인 정보가 퍼진 겁니다. 보시면 HS 엔진도 이런 식의 흐름을 보였죠. 상당히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것도 보시면 자, 정보가 좀 퍼지면서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물증은 없지만 주식 투자를 오래 하다 보면은 이 정도쯤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은 자, 마찬가지죠.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제 내부자 정보로 올라왔다가 유상증자 발표와 동시에 이렇게 폭락을 한 것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주가 대비해서 10% 할인이었기 때문에 약 19,500원, 정확하게 19,150원, 네, 정확하게 19,150원에 유상증자가 진행됐습니다. 19,150원이 어디냐? 정확히 한번 찍어 드릴게요. 보시면 예, 이 라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인대에서 유상증자 진행됐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은 폭락하죠. 심지어 시가총액만큼의 그런, 보시면 현재 시총이 2조 7천억이에요. 근데 2조 원 정도 유상증자는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유상증자였던 것이고, HS 엔진이 10% 정도 유상증자 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무거운 물량의 유상증자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정도의 폭락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추가적인 하락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반대매매라던가 혹은 수급적인 이슈라던가, 특히 이 당시에 조선업에 대한 그런 악재가 상당히 많았었죠. 악재라기보다는 악재처럼 보이는 이슈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뭐 탱커는 발주가 나오지 않는다는 등, 대우조선해양은 재무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사실상 회생이 불가능하다는 등, 인력이 부족해서 납기가 지연될 것이라는 등, 굉장히 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적자를 탈출하지 못할 것이라는 등, 이런 식의 악재가 상당히 쌓여 있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추가 매도가 이제 발생했던 것이고, 바닥이 어느 정도 다지면서 보시면 바닥이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가 만들어지면서 산바닥과 동시에 다시금 굉장히 크게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굉장히 좀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10% 주가 대비 10% 정도 할인되었다는 점, 그 전에 급격한 매물의 상승으로 인해서 내부자 정보가 좀 퍼진 듯한 그런 흐름이 보였다는 점, 무엇보다 하나그룹에서 2조 원 정도의 3자 배당을 받으면서 사실 HS 엔진과 하나, 그리고 대우조선해양과 하나 굉장히 비슷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따라서 이거를 그냥 매도를 하고 다음번에 노려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쭉 들고 가는 것인지, 이걸 좀 고려해봐야 되는 것인데, 사실 평소에 저 같은 스타일이면 저는 시초가에 전부 다 매도했을 거예요. 보통의 기업이라면 시초가에 전부 다 매도했을 겁니다. 아마 우리 member분들은 제 스타일을 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실 것인데, 다만 그럼에도 매도를 하지 않았어요. 물론 추가 매수로 인해서 3.5% 정도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제 매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사실 대우조선해양과 좀 비슷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건 단기적인 흐름일 뿐이고,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번에 하나조선해양, 그러니까 하나 쪽에서 HS 엔진을 인수한 것은 사실 HS 엔진의 경쟁력적인 부분에서 상당한 호재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하나둘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로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가장 핵심이 뭐냐? 유상증자도 아니고요. 뭐 아니면 HS 엔진이 대기업의 품으로 들어간다, 이런 것도 전혀 아니에요. 핵심은 하나 임팩트예요. 하나 임팩트가 인수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 임팩트는 이제 하나의 이제 계열사로서 사실 가스터빈을 만든다거나, 혹은 가스터빈을 개조한다거나, 혹은 수소라던가 암모니아 이쪽에 대한 터빈이라던가 발전 엔진,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발전된 진보된 가스터빈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은 두 개 기업밖에 없어요. 한화, 대우, 딱 두 개 기업인데, 이 중에서 하나 임팩트가 이쪽 엔진에서 가장 특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 임팩트가 매수로, 그러니까 경영권에 인수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엔진에 대한 진실된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억양 좀 이상한데, 아무튼 진심이다. 그만큼 엔진의 사업에 대한 진심이라는 것이고, 왜 진심이냐? 사실 제가 HS 엔진, 일단 하나 임팩트 같은 경우는 이제 가스터빈과 나아가서는 수소, 암모니아, 추진 엔진을 이제 계획하고 있는 기업이고, 사실 이게 HS 엔진과 무슨 상관이냐 할 수 있는데, 제가 좀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자, 현재는 LNG 추진선, 그리고 메탄올 추진선이
대세예요. 네, LNG 추진선과 메탄올 추진선 대세인데 결국 미래에는 2050년까지는 결국 탄소 제로를 기록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미래에는 수소 혹은 암모니아, 뭐 수소나 암모니아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왜냐면 분자 하나만 빼면 분자 하나만 뺨으로써 암모니아가 되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소 추진 연료 엔진도 운반될 때는 암모니아로 전환됐다가 다시금 추진될 때는 수소로 다시 전환되면서 결국 거의 비슷한 그런 물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소 또는 암모니아 추진 엔진으로 가야 되는 곳인데 제가 이제 고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 일단 LNG 추진선 그리고 메탄올 추진선까지 하면은 사실 할 수 있는 기업이 두 개 기업이에요. 바로 HSD 엔진 그리고 현대중공업 엔진 사업부 딱 두 개의 그룹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향후 5년 정도까지는 HSD 엔진에 대한 그런 성장성은 사실 저는 의심하고 있진 않아요.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조선업의 슈퍼사이클을 보고 있는 것이고 우리 좋은만 기쁨 더하기 필승사단 이제 멤버분들께는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조금은 좀 염두에 두고 있었던 점이 바로 수소와 암모니아 추진 엔진이에요. 여기까지 갔을 때에는 사실 LNG 추진선과 메탄올 추진선과는 전혀 다른 기술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기업들 예를 들어서 뭐 블룸에너지라던가 오히려 이런 기업들이 훨씬 더 유리한 곳이지 HS 엔진 같은 경우는 저는 가망이 좀 없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투자 그러니까 뭐 10년까지 보는 장기적인 2030년까지 보는 그런 투자는 사실상 애초에 뭐 한국조선해양은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가면 갈수록 LNG 추진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서 GTT의 로열티를 지급하는 것이 매출액의 5%면 상당히 큰 겁니다. 이런 것들도 타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조선업의 슈퍼사이클이라는 것은 최소 5년간의 상방 사이클이 열렸다는 것이고 최소인 겁니다. 뭐 10년, 15년, 20년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사이클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중 핵심은 엔진이고요. 엔진이 바뀐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뭐 저유황유를 쓰면서 버틸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그도 마땅치가 않다는 거예요. 따라서 메탄올 추진선을 가든지 LNG 추진을 가든지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메탄올 추진선은 보통 전기선들 대규모 컨테이너선들이고요. LNG 추진선은 그 나머지 배들인데 이거는 이제 HS 엔진 지금의 뭐 인수권과는 관련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전 영상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국조선해양 해양에 대해서 이제 분석해드린 영상을 보시면 아마 이해가 단번에 갈 겁니다. 특히 하나임팩트가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사실 하나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100% 가지고 있는 100% 아니죠. 근데 하나에서 100% 가지고 있고 하나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이제 하나에너지의 자회사 지분은 52%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 하나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미 하나그룹의 그런 차기 회장들이라고 하죠. 삼형제라고 합니다. 이 삼형제가 전부 다 지분을 가지고 있는 만큼 사실 실적에 대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 하나임팩트는 지분 구조상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상장을 시키면서 이제 차기 회장직들에게 커다란 수익을 줘야지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승계를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세금이라던가 승계를 받으면서 지분을 사들여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자금이 필요한데 하나임팩트를 상장시킨다는 것들은 이미 이쪽에서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분석하시는 분들은 아마 기존 사실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에너지가 상장이 되는 것이고 하나에너지의 핵심 자회사가 하나임팩트, 특히 하나임팩트의 또 핵심적인 그런 지분사가 바로 HS 엔진이기 때문에 그 HS 엔진의 실적이 폭발하는 것은 한화그룹의 지분 구조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 제가 봤을 때는 HS 엔진이 하나의 그 품으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기술적인 부분을 봤을 때에도 무조건 호재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주주분들 중에서는 이런 이제 좀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셨어요. 어떤 의구심이냐? 만약에 하나 쪽에서 그러니까 하나조선해양이 대우조선해양이죠. HTX 중공업을 가져가게 되었을 때는 HSD 엔진과의 관계가 이상해진다. 그러니까 자 SX 중공업을 가져가게 되면서 하나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전부 다 전수함으로써 굳이 HS 엔진의 저속 엔진, 힘센 엔진을 가져갈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HS 엔진은 고객사를
특히 이제 가장 매출 비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이라는 고객사를 잃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구심이 있었었는데, 이런 것들은 일단락 됐어요. 하나조선해양품에 들어가면서 그렇게 된 것이고, 그런 다른 의미로 이런 이제 불안감이 들 수도 있는데, 자, 그러면은 HS 엔진이 하나조선해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품에 들어갔어요. 이로 인해서 나머지 삼성중공업과 그리고 중국 조선사들이 HS 엔진에 발주를 안 넣을 수 있다, 이런 이제 의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자, 삼성중공업 그리고 중국의 조선사들이 HS 엔진에 발주를 넣지 않으면 발주를 넣을 곳이 없어요. 그냥 배를 그러니까 조선업을 포기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말이 되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엔진 같은 경우는 조선사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배를 만들어주니까 엔진도 내가 쓰고 싶은 거 쓸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배 한 대가 3천억입니다. 3천억. 배를 10대만 지어도 3조 원인데, 이런 것들을 과연 조선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슈퍼 을이라는 표현은 조선사들이 맞지만 갑이 결코 될 수 없는 이유가 너무나도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선주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엔진 같은 경우는 조선의 핵심적인 그런 기자재이기 때문에 사실 선사들이 결정을 해요. 이 배에는 HS 엔진을 받아라, 혹은 현대중공업에 발주할 때는 반드시 현대중공업 엔진 사업부에서 받아라,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 이쪽에 대해서는 딱히 우려할 부분은 없어요. 특히나 하나그룹에서도 HS 엔진의 그런 실적의 폭발적인 성장이 지분구조상, 승계상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삼성중공업과 중국 조선사들의 물량을 자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딱히 우려할 부분은 없고요. 특히 이제 주담과의 그런 통화를 했을 때에도 사실 지금으로서는 결정된 게 없는 게 맞아요. 지금으로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없을 겁니다. 다만 그런 이제 얘기를 들었을 때에도 사실 삼성중공업 그리고 중국 조선사들과의 관계가 끊어질 일은 없다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쪽을 봤을 때에도 저는 딱히 우려할 부분은 없다. 특히 하나 같은 경우는 태양광이라던가 방산으로 인해서 사실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물론 나중에는 많이 벌어들일 것이지만 지금 당장에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굳이 HS 엔진의 그런 앞길을 막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만약에 정말 만에 하나라도 HS 엔진의 삼성중공업과 중국 조선사들의 그런 고사를 위해서, 그러니까 좀 죽이려는 의도로 인해서 엔진 발주를 막았다, 그런 의도가 시장이 눈치를 챘다, 이렇게 된다면 삼성중공업의 주가는 박살이 나야 됩니다. 근데 어떻죠? 오늘 오히려 상승했죠? 0.35% 상승하면서 끝났어요. 특히 이제 HS 엔진이 없으면 이제 LN 추진석, 메탄올 추진석을 만들지도 못하는 그런 중국 조선사들 같은 경우도 오늘 괜찮았어요. 제가 오후까지 하겠을 때는 이제 상당히 흐름이 괜찮았었는데, 제가 정확하게만 확인을 해볼게요. 중국의 그런 대표적인 조선사들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오늘 이제 HS 엔진은 꽤나 많은 하락을 했었지만 삼성중공업은 오히려 상승을 했고요. 중국 조선사 같은 경우도 0.52% 하락했습니다. 0.52%. 그러니까 만약에 HS 엔진의 물량이 끊기면 사실 HS 엔진 쪽에서도 문제가 되겠지만, 실적에 대한 문제가 있겠지만, 삼성중공업 그리고 중국의 조선사들은 납기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파산에 이제 이르기까지 이제 될 수가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사실 주가가 폭락했어야 돼야 정상인데 아니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런 리스크를 보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결국 이제 시장이 하락했던 것은 HS 엔진에 대한 그런 신뢰 문제가 일단 있었고요. 왜냐면 1차 유상증자 때에도 돈이 없어서 유상증자 했다고 했으면서 에어인천을 인수해버렸죠. 이건 결국에는 주주들을 똥으로 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2차 유상증자 때에도 사실 발행가액을 좀 낮춤으로써 대주주 배불려 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실망 매물이 나온 것이고요.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반대 매매도 터졌을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런 식의 하락이 보였던 것이고, 특히 7,520원 이 라인대까지는 충분히 하락할 수 있다는 것도 좀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단기적인 흐름을 이렇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저는 꽤나 우려할 부분은 전혀 없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는 것이고, 특히 다른 논조 중에 하나가 그런 인하전공에서 아직도 가지고 있는 물량이 14%자. 자, 인하전공 기존 대주주죠. 물량이 여전히 14%가 남아있다. 이 물량도 언제든 시장에
풀릴 수 있다. 이런 이제 의구심이 또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판매를 했을 경우에는 결국 프리미엄을 받으면서 이제 인하전공이 물량을 넘겼기 때문에 사실 굳이 시장에 판매할 이유, 내다 팔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000원대 중반대, 8,000원대 중후반대 물량을 넘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가지고 있다가 시장에 넘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인하전공에서 실제로 이제 HS 엔진의 지분을 팔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적어도 아니라는 거예요. 팔 생각이 있었으면 전부 다 하나에 넘겼겠죠. 네, 프리미엄을 받으면서 넘겼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 인하전공 쪽에서는 특히 이제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대표의 의중이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지금 당장 천억 원 이상의 그런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욕심이 났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돈이 대한 욕심이 났을 수 있기 때문에 지분은 넘겼겠지만 결국 HS 엔진의 미래가 상당히 좋다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전부 다 넘기진 않았던 것이고 14% 정도의 그런 지분율은 고스란히 가지고 가는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핵심은 결국 하나 임팩트와의 그런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클 수 있다는 점. 특히 이제 유상증자에 대해서 너무 안 좋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럴 필요도 없어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까지는 이제 5년 전부터 봤을 때, 지금까지는 10배에서 100배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죠. 근데 5년 전, 4년 전에 2차 전지 주들도 정말 욕 나올 정도로 유상증자 많이 했습니다. 물적 분할 가산도 상당히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봤을 때 딱히 물론 나중에 자금 출처가 나온다면 훨씬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설비 투자라던가 혹은 재무적인 그런 경감이라던가 이런 쪽에 돈이 쓰일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R&D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조금 더 미래까지 봤을 땐 결국 이 물량이 시장에 풀리지 않기 때문에 고스란히 현금이 늘어난 HS 엔진 입장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딱히 우려할 것은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한국에 대해서 뭐 유상증자에 대해서 상당히 좀 거부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3자 배정 유상증자는 좀 달라요.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 주주의 그런 사실 주주 친화적이지 않은 정책을 펼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제가 투자하고 있는 팔란트 같은 경우도 작년까지 월급 대신 주식을 줬어요. 근데 직원들한테 주식을 줬습니다. 그 직원들 주식 받으면 뭐 하죠? 시장에 내다 팔겠죠. 시장에 내다 팔기 때문에 사실 주식의 희석이 굉장히 심하게 발생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투자를 이제 진행하다가 중간에 수익 실현하고 아예 쳐다도 보지 않다가 최근에 다시 들어간 곳인데 왜냐면 IR에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직원들에게 주식 배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제가 또 긍정적으로 봤던 것도 있는 것이고 팔란트의 성장성이라던가 가치적인 측면을 봤을 때에도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당연히 이제 투자를 한 것이고 그에 따라 수익을 뭐 잘 내고 있어요. 수익은 잘 내고 있죠. 이번에도 저 HS 엔진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런 것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미국의 그런 행보에 비해서는 오히려 좀 네, 딱히 그렇게 욕먹을 일인가, 네, 신뢰를 그렇게 저버린 일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있는 것은 맞고요. 결국 이런 단기적인 수급 이슈, 단기적인 그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이슈를 보기보다는 본질 그 자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앞으로 HS 엔진에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물량과 실적의 폭발적인 성장, 물론 작년 4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인플레가 심했었고 특히 그 전에 이제 굉장히 안 좋은 단가로 받았었던 물량이 있었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올해 1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실적이 그다지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 변동성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은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까지 봤을 때에는 슈퍼사이클에 온다라고 보고 HS 엔진과 현대중공업 엔진사업부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봤을 때에는 지금의 주가의 흔들림, 지금의 하락이 과연 기회가 될 것인지 혹은 털고 나가야 되는 그런 좋지 않은 추세 이탈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자 좀 판단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팔란티어도 제가 확인해보니까 18% 이상 수익을 내고 있네요. 자, 그럼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HS 엔진의 그런 인수에 관련해서 좀 주로 분석을 해드렸었고 뭐 슈퍼사이클이라던가 특히 하나임팩트와 HS 엔진의 그런 상관관계,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로 이제 대우조선해양과 그 2차전지 기업들과의 그런
비교를 좀 해드리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메탄올 추진선, LN 추진선에 이어서 수소 혹은 암모니아까지 사실 하나의 등에 업히면서 HS 엔진을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저는 꽤나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흐름은 출량임이 있을 수 있고요. 대우조선 해양처럼 발행가에 유증의 발행가가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점도 염두를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돈이 됩니다. 필승!